나는 그날 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날씨는 흐렸고 주변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친구들과의 만남 장소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도시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재회를 만끽하기로 했다. 출발이 다소 늦어져 이미 해는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는 낯설었고 심지어 길 자체가 고요한 정적에 쌓여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따라가려니 기분이 영 이상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래, 뭐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에 무조건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나 되었을까?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전파를 놓쳤는지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무들만이 공허하게 서 있는 풍경뿐이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난 그냥 무시하고 가던 길이나 잘 가자 싶었다. 그러나 갑자기 내 전조등 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찰나의 순간 난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도로 옆에 서 있었다. 놀라움에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이미 곧장 여자를 지나쳐 버렸다. 사람이 맞았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거기엔 아무도 있을 리가 없었는데 뒤를 돌아볼까 고민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몸이 얼어붙었다. 더 이상 이러고 있을 수 없었던 나는 차를 후진하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그러자 차량 창문에 무언가가 마치 손마디 같은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뭔가가 있다는 확신에 휩싸이며 나는 무서움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전혀 무섭지 않았던 그 산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한 번 더 멀리서 하얀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뭔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 길을 더 계속 가도 되는 걸까? 머릿속에서 각종 공포 이야기들이 마구 떠올랐다. 빨리 도착만 하면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마침내 펜션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친구들은 나를 반기며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왔다. 나는 도로에서 겪은 이야기를 잠시 머뭇거리다가 얘기해 주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은 각자의 겪었던 비슷한 경험담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났다. 한 친구는 지난번 이 산에 왔을 때 자기도 도로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봤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우린 아무것도 아닐 거라며 웃어 넘겼지만 왠지 모르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밤새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그 여자의 목소리인 듯 들렸고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제의 이야기를 잊은 듯 즐겁게 아침을 맞이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하지만 난 아직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 하얀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여전히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그 하얀 여자를 마주했었다는 것이다. 그 뒤로도 난 그 도로를 피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에 사는 영수는 친구들과 저녁 늦게까지 마을 근처의 작은 개울가에서 놀고 있었다. 날이 더워질수록 밤에도 식지 않는 공기가 답답했지만 친구들과의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이러다 진짜 야단 맞겠다. 영수는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야,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놀다 가자. 이 근처 폐가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들었어. 한번 확인해보자.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흥미를 보이며 동의했다. 평소라면 겁이 많아 귀신 이야기를 피하는 영수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제안이 거부감 없이 다가왔다. 어디에선가 갑자기 솟아오른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소문난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집이었고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듯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폐가의 모습은 더없이 음산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그림자가 창문을 통해 일렁이며 집안을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친구들이 하나둘 뒷걸음을 치며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영수는
이상스레 용기가 솟았다. 별거 아니잖아. 그냥 낡은 집일 뿐이야.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 영수는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폐가의 문을 밀쳤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 냉랭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마치 집안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무심코 숨을 죽였다. 영수는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한 발자국씩 내디뎠다. 오래된 마루가 그의 발밑에서 삐걱댔고 그의 손전등 빛이 집안의 여기저기를 비출 때마다 먼지가 떠올랐다. 친구들은 하나둘 영수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집안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확실히 오래전 누군가의 보금자리였다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벽에는 누런 벽지가 너덜너덜하게 남아있었고 주방으로 보이는 공간엔 식기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던 그것은 누군가의 조용한 속삭임 같았다. 너무 작고 희미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던 그 순간에 분명 귀에 들어왔다. 친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영수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한 발자국 더 전진했다. 속삭임은 그를 집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소리를 따라 다다른 곳은 집안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으로 손전등을 비춰보니 무엇인가가 반짝였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액자였다. 영수는 그 액자를 손에 들고 먼지를 털어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진 속 인물들이 미묘하게 흐릿해지는 것을 눈치챈 영수는 깜짝 놀라 액자를 떨어뜨렸다. 액자는 산산이 부서졌고 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분명 친구들의 것이 아니었다. 겁에 질린 영수를 포함해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고 너나 할 것 없이 꼴뿔이 집 밖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집을 빠져나오던 순간 하나의 그림자가 폐가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영수는 아연실색하여 더욱 서둘러 달렸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온 친구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서로 약속을 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그렇게 그 밤의 사건은 그냥 어린 시절 하나의 먼 추억으로 남는 듯했다. 하지만 며칠 후 영수는 고온에 시달리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매번 꿈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흐릿한 얼굴이 있었고 그 얼굴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밤 그 얼굴이 그 집의 사진 속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시는 폐가 근처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흐르고 영수는 성장했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평생 동안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종종 한밤중에 창밖을 바라보곤 했는데 혹시라도 그 폐가의 그 그림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 중 하나를 각색하여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교회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번잡함을 피해 한적한 교회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곳의 조용한 분위기에 매료되었죠. 그 마을은 오래된 전통과 신비한 전설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내가 이사한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숲에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한옥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첫날 밤 나는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집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나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봤지만 역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집 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창문을 통해 보일 뿐이었죠. 며칠 후 나는 마을의 주민들과 친해지기 위해 작은 커피숍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의 역사와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 집이 위치한 숲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옛날 그 숲에 원혼이 떠돌며 마을 주민들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이 원혼은 가족을 잃고 숲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젊은 여인의 영혼이라고 했죠. 그녀는 공덕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운명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원한과 외로움이 그녀를 마을에 머무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전에 들었던 소리보다 더욱 뚜렷하고 강렬했죠.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리는 집 뒷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을 때 그곳엔 희미한 달빛 아래 어렴풋이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내게 해코지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에 잠긴 채 서 있던 여인은 마치 이야기할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무언가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찾기 위해 숲에서 몇 날 며칠을 보냈으며 결국 이 숲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이승을 떠나기 위해선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그녀의 가족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찾기 위해 오래된 마을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그녀의 가족이 남긴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과 편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묘지를 찾아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녀가 얼마나 그리워했을지를 생각하며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작은 증표를 그들의 무덤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숲에서 듣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슬픔에 잠긴 여인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드디어 평안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숲에 얽힌 전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 그 숲을 지날 때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전히 그녀의 고마움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을엔 더 이상 원혼이 떠돌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은 평화와 안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야기를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을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그 숲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